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섬유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업체입니다. 기계 46대가 아예 멈췄습니다. 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공장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고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할 때마다 어색한데 그 파란만장 고대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14년 정도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게 돼서 지금은 이제 좀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안 환경이었는지 학창 시절에 나 고대표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릴 땐 되게 많이 가난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부유하거나 이런 거랑 좀 동떨어진. 어릴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 낯 되게 가리고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되게 조용하게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 잘 되시고 나서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때 유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한창 유행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마치고 유학을 캐나다로 가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치고. 캐나다는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요? 뭐 어떤 공부를 해야지도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었고 뭔가 가서 다른 걸 배우고 싶었던 거죠. 한국에서 그 주입식 교육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 가기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과는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경영학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나는 창업을 하고 싶고 장사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영학과를 가서 그런 경영 수업을 듣는 거랑 실전을 처음부터 하는 거랑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있어서 뭘 배우든 전 배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실전도 하고 다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꼭 사업을 하는데 경영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거기 가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같은 걸 공부하는 인맥 네트워크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걸 더 중점을 두지 학문 자체에 중점을 두진 않아요. 아, 그 커넥션이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나요? 지금도 저는 동창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캐나다에 있는 대학인데도 한국에서 그게 있거든요. 아, 한국 유학생들끼리?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 친구들이 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 나라에 퍼져 있으니까. 아, 그러겠네요.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여러 나라에서 올 수 있겠구나. 네, 여러 나라에서 오고 그 친구들이 또 여러 나라에 가니까. 아, 이래서 유학을 가는 거지? 아, 망각하고 있었네요. 네. 아, 그러면은 되게 글로벌하게 좀 그렇죠. 친구들이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좀 커넥션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더 찾고자 하면은 기회는 안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거죠. 하기사 막 정치인들이 막 종교 집회 나가고 막 그런 거 괜히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목적성을 띠고 가는 네, 거죠.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 안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룹핑을 하고 바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게 대략 몇 년도쯤이실까요? 그게 2009년이에요, 5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울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기반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럼 주로 하는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이셨을까요? 오더라고 하죠. 이제 원단 주문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현장 가서 이제 언제 생산 제대로 나오는지 뭐 분량 나오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내보내고 이제 그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직접 생산해서 네, 그냥 직접 생산해서 내보내는 일을 한 거죠. 그럼 완전 1차 네, 1차였어요.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는 차고 넘치죠, 사실은 그때. 왜냐면 그 공장이라는 데가 여자 사장이 없어요. 심지어 20대 없어요. 당연히 사장 취급 못 남녀 받고. 통틀어서도 남녀 통틀어서 그 업계 자체가 제조하는 쪽에 거의 다 남자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왜냐면 일 자체가 험해요. 저희가 거의 건설업과 비교를 하는데 건설업이 낫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그 체계라도 있으니까 험하고 현장이랑 같이 돌아가야 되는 구조고 그리고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는 거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를 거의 해탈적으로 느끼는 시기여서 돈 뜯기고 사기당하고 뭐 돈 안 주고 뭐 이거는 뭐 태반이고 뭐 사람한테 느끼는 배신감 뭐 이건 그때 다 겪은 것 같고. 왜 험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원단인데 일단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40, 50대 남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일하라고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제 자리가. 쉽지 않죠. 제 말 들었겠어요 그때? 막 쌍욕하고 그래요?
욕하죠.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사장인데도 대우 안 해주고. 사장 대우를 그러니까 하는 신용은 하지만 진짜 우러나서 사장 대우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정말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그땐 그랬죠. 거의 많이 힘드니까.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요? 돈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아요. 돈이랑 행복이랑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돈은 그냥 적당히 있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이 좀 부자 같거든요. 그쵸. 돈이 많아서 부자인 이유가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부자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부자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워라벨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세요? 워라벨은 대가가 따른다. 지금은 젊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과연 지금 20대 친구들이 50대가 됐을 때 똑같은 걸 누릴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 50대 때도 워라벨을 누리기 위해서 20대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만드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20대부터 그렇게 해서 50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내가 한 선택이니까 살 거냐는 본인의 판단이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한 달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이고 내가 원하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다 잘 버는 일이죠. 아니, 금융치료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뭐 이래야죠 하는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일단 돈이 벌어지고 내가 일상을 어느 정도 하고 여유가 생겨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좋아하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돈이 벌리면 이 일을 안 좋아하더라도 좋아져요. 확실합니까? 네, 저는 좋아져요. 왜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그 감사함이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굳이 좋아하는 걸 왜 돈 벌면서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해야 되는 게 좋아하는 일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과장된 얘기인가요? 그 아버지 그 사업체 물려받고 그때 뭐 100억 매출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100억. 그러면은 뭐 물론 매출액이 100억인 거겠지만. 네, 그렇죠. 매출이 100억인 거죠. 네. 의미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100억 매출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벌어가는 돈도 꽤 있으셨겠죠. 그 안에서. 근데 그 제조는 그게 있어요. 아무리 벌어가도 그게 다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투자. 설비, 대출자. 그래서 제조업에서 버는 거랑 일반 다른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유통에서 100억 벌었다 그러면 아마 더 훨씬 더 현금이 많았을 건데 이쪽은 이제 계속 기계도 사야 되고 계속 들어가는 일이라서. 되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큰 돈이 어찌됐건 왔다 갔다 내가 그죠? 통장에 경영하면서. 그래도 연매출이 100억이면 거의 한 10억대가 왔다 갔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한 5억에서 10억 사이가 거의 매달 찍히는 건데 왔다 갔다. 근데 그땐 그냥 그게 숫자로 보였거든요. 이게 돈이다라고 안 보이고. 근데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큰 돈을 만지는 금융치료다 이거는. 그땐 금융치료 안 되셨어요? 아니,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법인 돈이지. 저 돈이 아마 제 개인 통장에 꽂혔으면 저는 금융치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법인이면 보통 대표들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제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4대 보험 다 띄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월급이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이 그때 한 7, 800? 그것도 큰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큰데 네. 그 돈을 쓸 시간이라든가 뭔가 여유는 없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가수금 형태로. 순식간에 진짜 말 그대로 통장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돈이지 뭐 그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가족끼리 가야겠어 이런 데는 부담 없죠. 뭐 갈 수도 있고 뭐 쓰는 거에 큰 그건 없는데 뭔가를 사는 거보다는 투자하는 데 더 쓴 거죠. 그때로 인해서 좀 본인이 성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보는 어떤 거를 봤을 때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은 좀 있었을까요? 변화는 엄청 많죠. 지금 아까 약간 해탈했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겪을 수도 있는 일을 진짜 통으로 그냥 가면서 계속 겪는 느낌이라서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안 겪을 수도 있는 거를 다 겪는 느낌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힘들고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 그냥 저는 그 전체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겪지도 못한 일을 겪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인생 자체를 와서 뭔가를 경험해보고 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게 뭐 저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던가 아니면 뭐
몸이 굉장히 아파서 건강이 잘못된 거 이런 일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경험이라고. 누가 100억 하다가 날려먹는 경험을 쉽게 하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받아들임이 안 돼요. 처음엔 안 되고 진짜 막 공황장애 같은 거 와요. 그때는 진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다가 이걸 추스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이런 거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변화가 생기면 그래야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버티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건이 가장 컸어요? 그 사업하는 동안에? 그때 딱 코로나 직전인데 그때 뭔가 중간에 벤더나 이렇게 유통업체를 끼고 수출을 하는 거를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걸 직접 못해가지고 직접 직수출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단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고 인보이스 나오고 이제 수출 개시 약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그 끝났어요. 그 모든 게 그냥 거기서. 원래부터 해외 수출은 꾸준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안 했어요. 돌려서 했고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니까. 수익성이나 이제 지속되는 게 제조에 더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틀기는 어렵거든요. 새로운 인적 자원이나 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분위기는 좋았죠. 우와 이제 진짜 내가 수출을 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이제 달러가 통장에 꽂히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네, 셧다운. 그 인터뷰들을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사실 전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말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제 거를 막 듣지는 않아서. 그 운칠기삼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왜 그렇게 느끼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사업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다 똑같을걸요. 굳이 말을 하냐 안 하냐인 거지 사업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그렇고. 운칠기삼 고 대표님의 사주입니다. 병화일간에 식신상관이 많고 정인도 2개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주는 2가지의 구조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진토에서 신금으로 흐르는 식신생재, 다른 하나는 인성이 상관으로 흐르는 상관폐인인데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수년간 운영했던 점, 그리고 그 기업이 1차 생산을 하는 점을 봤을 때 식신을 활용한 삶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관을 썼다면 1차보다는 2차, 3차 또는 유통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더 컸겠죠. 16세 때부터 들어오는 2번째, 3번째 대운들이 모두 화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일간의 근간이 되어주는 운입니다. 따라서 내 일간의 에너지가 커지고 식신생지하기 유리한 운으로 보여지고요. 2번째, 또 다른 구조였던 상관폐인은 현재의 삶에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서 잘 배우고 잘 말하는 스타일인데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하셔서 놀랐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에 2번 놀랐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출간을 하기 위해서 원고도 다 쓰셨다고 했는데요. 전형적인 상관폐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고 대표님이 사업을 하며 치명타를 입었던 때는 4번째 대운이 들어온 첫해 202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대국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사주의 경계선을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곳곳에 식상이 많아요. 나의 근간이 되어주던 운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안 그래도 많은 식상에 한 번 더 상관의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편중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자수가 치명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지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되고 월지는 자묘형에 걸리고 연지는 자축 육합에 걸립니다. 이런 운이 오기 전에 규모를 좀 줄였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만 했었어도 피해가 좀 덜했을 텐데 해외 수출에 워낙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운이 보인다면 그해 전에 미리 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거나 또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이민년 때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화와 신금을 건드리는 운에서 파산을 받은 것 보면 아마 고 대표님은 목기운 또는 목기운을 도와주며 내 사주 지지의 모든 글자들을 건드리는 자수가 오는 시즌은 좀 불리하게 운이 흐른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귀한 시간 내준 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인생을 사는 실제 사주를 찾아오겠습니다.